제석산 중턱 조금 아래에 자리 잡고 있는 아담하고 후덕한 명당자리가 있는데, 이곳에 소설 태백산맥의 첫 장면에 등장하는 건물이 있으니 이게 바로 현부자집이다. 이곳은 소설 속의 현부자집으로 나왔던 공간입니다. 이 집은 어떻게 보면 소설의 첫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이 집은 다른 이렇게 좀 건물하고 좀 특이한 면을 많이 갖추고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 집은 벌교 대지주인 박사윤이 제각과 함께 1930년경에 별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은 집이다. 우리나라 한옥에서는 약간 이렇게 그 사람이 드나드는 그 공간을 소설대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곳은 소설대문 대신에 이렇게 루라는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대문을 들어서면 전통 한옥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마당 정원이 있다. 소설대문 왼쪽으로 2칸짜리 광과 작은 방이 딸린 3칸짜리 별채가 자리하고 있다. 곡식 보관을 위해 마루 밑은 공간이 있고 벽면은 구멍을 뚫어 공기를 통하게 만들어져 있다. 나무 계단을 올라 누마루에서 바라보면 저 멀리 중도방죽과 중도뜰, 그리고 벌교만이 내려다보여 당시 대지주의 품위가 느껴진다. 이 안채도 이렇게 보면은 마루는 조선식 마루, 천정은 일본식 중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루 끝에 보면은 나무가 하나 덧대어 있고, 위에도 보면은 나무가 덧대어서 홈으로 다 이렇게 파여져 있습니다. 뺑둘러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루마루에 같은 저런 그 유리창, 창문이 전부 다 이렇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식으로 되어 있죠. 이거는 우리 한옥 건축에서는 볼 수가 없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안에도 어떻게 보면 이거 안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 한옥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딱 들어오면은 양쪽에 안방이 있고, 또 그 가운데가 거실 같이 되어 있고, 양쪽에가 이렇게 방이, 그리고 또 문을 하나 열어서 안에가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조금 우리 그 한옥의 안채 구조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이런 썩가리 같은 경우에도 중천장이 없었으면은 우리 한옥 맛을 조금 더 느꼈을 텐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일본식을 훨씬 더 우리가 많이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한 건축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방으로 들어가는 통로, 이렇게 문, 이것도 마찬가지로 열개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미닫이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면은 안의 건축 양식도 우리 한옥하고는 좀 다르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개인집에 이 집 안에가 이렇게 목욕탕이 있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사람의 부를 우리가 또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읍내 나가면 목욕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 안에다가 이렇게 목욕탕을 만들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아주 획기적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 당시에. 꽤 오래된 시간이었으니까. 이 목욕탕 뒤쪽에 보면은 아궁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을 떼서 물을 데워서 목욕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곳은 이제 안채에 자리 잡은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은 요즘 개념으로 생각하면은 조금 안 되고 화변기만 하나 놓여 있는데, 그 당시에도 이 집 안에가, 이 안채 안에가 화장실이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조금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의 특성은 신발을 벗고 마루에 올라서면은 모든 생활을 신발을 신고 밖에 나가지 않더라도 이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화변기가 옛날 같은 경우에 화변기가 놔져 있고, 그 아래쪽에 보면은 구덕같이 이렇게 조금 파여져 있는데, 그때그때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식으로 화장실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지붕 아래 처마의 썩가래에는 벚꽃 무늬를 단청하였다고 하는데, 지금은 처마 귀화에만 벚꽃 문양이 새겨 있다.
자, 지금 이렇게 석가래가 지금 다 나와 있는데 이 석가래에도 옛날에는 이렇게 벚꽃 문양이 다 그려져 있었습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입구에도 보면은 길 양쪽에 벚나무가 이렇게 심어져 있었듯이 이곳도 마찬가지로 석가래가 다. 네, 이 집은 소설 속에서는 어떠한 공간으로 활용을 했냐면은 좌익인 정하섭이 숨어둔 공간으로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정하섭과 서화의 아름다운 사랑의 보금자리로 그려진 곳이기도 합니다. 이 쪽문은 정하섭이 제석산 자락을 타고 도망갈 때 활용했던 쪽무로 나오기도 하고요. 또 이 서화라는 인물이 정하섭이라는 이 자기의 님을 보내면서 한없는 실타래를 그 정하섭이의 뒤에 끝에다가 매답니다. 이곳은 소설 속 새끼무당 소환의 집이다. 조그만하고 예쁜 귀화집은 방 3세 부엌 하나이다. 부엌과 붙은 방은 안방이고 그 옆방은 신을 모신 신당이다. 부엌의 뒤편에는 헛간이 있다. 자, 이곳은 소설 속 서한의 집입니다. 이 서하라는 인물은 소설 속에 무당으로 나오는데요. 그 어머니도 무당 원녀입니다. 근데 이 소설 속에 보면은 무당 원녀하고 정참봉, 그러니까 이 서화의 엄마하고 정하섭이 할아버지, 그 둘의 또 하룻밤 몸섞임이 또 이곳에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정하섭이 서화를 찾아들었던 그러한 곳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독자들은 그 둘의 관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소설 속에서 이 원녀라는 인물은 자기 딸이 정참봉의 손자하고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것을 눈치를 채지만은 그것을 말로 하지를 못합니다. 결국에는 두 눈을 부릅뜨고 안 돼야 안 돼야를 마음속으로만 되뇌이면서 숨을 거두는 그러한 그 장소로도 나오는 곳입니다. 그러면 현부잣집의 용도는 무엇일까? 이 집은 사람이 항상 거주하면서 사는 살림집이라기보다는 별장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이 집 뒤에 보면은 제석제라는 사당이 또 있습니다. 조상님들이 위패를 모셔놓고 이게 제사를 지내기 전에 자손들이 이곳에서 모여서 서로 의견도 논하는 그러한 장소였기도 했었고, 그때 당시에 조금 귀한 손님들이랄지 또 외국에서 오시는 그러한 손님들을 이곳에서 모셔가지고 연회도 베풀었던 그러한 곳으로도 또 사용했었다고 합니다. 이 안에 그 건축 양식을 들여다보시면은 사람이 상주하면서 살림집으로 살기에는 조금 그렇다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 건물은 한옥 형태의 일본식을 가미한 색다른 양식의 건물로서 당시 전통 한옥에서는 볼 수 없는 보기 드문 집이다. 건물 외부는 귀와 지붕을 올린 한옥 구조에 돌출된 출입구가 있다. 건물 내부는 한옥마루에 일본식 천정을 하였고 방문 틀은 한옥 문살에 일본식 미닫이문을 하였다. 또 목욕탕과 화장실을 집안에 배치하고 있어 전통적인 한옥 문화의 가치는 없지만 한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흥미로운 건물이라 할 수 있다. 지금 우리는 격변하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태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민족의 아픈 흔적을 보았다. 일제강점기를 겪으며 생겨난 아픈 역사의 산물이지만 우리 모두는 조상들이 남긴 유물들을 소중히 지켜 역사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